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사람들. 지금 여러분께서는 수의 소리를 들어봐에서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수의 소리를 들어봐 시간입니다. 저는 정말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중에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대단한 그런 대가분들을 만나면서 우리의 전통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지 알게 됐고요. 또 굉장한 우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대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역시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전통을 이어가는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고 또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소중한지 더더욱 느끼고 알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숨은 대가분들 여러분에게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 시간 좀 마련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 그 맥을 이어가는 대가분들에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또 사랑, 응원 또 함께 해주시면 정말 많은 힘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우리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대가는요. 우리나라 국가무형문화재 100호시고요. 옥의 대가 장주원 옥장이십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전라남도 목포까지 연결을 좀 해봤습니다. 이분을 일컬어 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린 재능, 재주를 가진 자, 천공이라고 불리는 이분이신데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100호 옥장 장주원 선생님이세요. 네네. 올해로 85세 되셨다고 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옥 덩어리를 보통 많은 분들이 자르거나 잇거나 붙이거나 요 정도의 기술들이 있는데 그런 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 원석 자체를 뚫고 새기고 또 깎고 이런 여러 가지 선생님만의 독보적인 기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 기법으로 옥공예의 어떤 예술의 경지를 이끌어 올린 아주 대단한 명장님이셨더라고요. 네네. 제가 이런 분들 만나본 거죠. 네네. 근데 정말 그 인터뷰하는 목소리에 와, 얼마나 짱짱하고 탄탄한 그 기가 느껴지는지 제가 진짜 제 나이 또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놀랬고요. 85세신데 그 기를 받아서 인터뷰하는 내내 너무 귀한 좋은 시간이었는데 요즘 역시 또 옥을 통해서 많은 작업들을 쭉 이어서 하고 계시대요. 어떻게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가 이제 이 옥을 다룬 지가 한 60여 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지껏 해오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이 더 새로운 것이 이제 자꾸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저로서는 좀 인생이 짧기도 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 요즘에는 옛날에 젊었을 때에 60년대, 70년대에 따지면은 하루가 옛날하고 한 달 정도 이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나름대로 이제 조급한 마음도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고 옛날에 시간을 허비했던 것보다도 더 여기다 치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과거에 제가 만들다가 놔뒀던 것들 90%, 80%, 70%, 60% 이렇게 완성 단계에 있었던 것을 하나 둘씩 지금 완성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또 내 나름대로 그 사명감을 갖고 옥문화의 전통을 갖다가 맥이라도 이어보자. 내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있고 좀 이렇게 후세대의 옥문화의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이제 생각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죠. 네네. 선생님이 60여 년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신데 제가 선생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작업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단 1초도 허투루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옥을 관련된 이 작업을 하시는데 기본 많이 주무셔야 3시간. 그리고 세심한 작업이 들어가면 2시간. 네네.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22시간 정도 이상은 그러니까 디자인하다 작업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60여 년을 해오신 건데 사실 이걸 일반적인 시간으로 한번 해보면 120여 년 정도를 하셨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그 젊어서 보낸 허비한 그런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아니 그러면 일반 저희들은 어떡하란 얘기예요.
지금 더 열심히 치중할 수밖에 없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야 괜히 천공이라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구나 네, 라는 생각을 네. 했고 네.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의 삶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20대부터 이 옥을 다루는 작업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뭔가 내 인생에 족적을 좀 남겨야겠다. 이런 남다른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쭉 해왔던 이 결과와 작업들이 세계 만방에 선생님의 이름을 알리는 족적을 남기는 경우가 된 거예요. 네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 물론이고 아시아, 미국, 유럽의 수많은 나라에 우리 옥 문화를 알리고 있는 아주 대단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데 네. 60여 년 동안 해오시면서 많은 작품들, 많은 것들을 해오셨지만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어떤 얘기인지 계속해서 만나보시죠. 네. 제가 이제 2015년도에 옥룡 대상이라고 중국에서 해마다 하는 큰 콘테스트가 있어요. 거기에 출품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것도 내가 젊다면 몰라도 또 한국에 또 인간문화재고 그런데 거기 출전을 해서 만약에 점수가 안 나온다면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이제 참 그 문제가 되겠다 싶어서 참가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제 주최 측에서 원해서 이제 출품을 해가지고 거기서 옥룡 대상, 금상, 은상, 동상, 창작상 이렇게 이제 상을 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거로 인해서 중국 정부에서 저한테 이제 대사 칭호를 주면서 거기다가 특별을 붙여가지고 특급 대사를 이제 칭호를 이제 저한테 정부에서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자하면은 지금 현 시대에 세계적으로 옥의 종주국이다 하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왔거든요. 8천년의 그 옥 역사를 이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가 그렇게 상을 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국의 인간문화재 중국에서는 대사라고 그래요. 그 한 분야에 그렇게 마스터스가 되면은 대사. 근데 거기다가 특급을 붙여가지고 특급 대사를 이제 칭호를 줬는데 그거는 중국 국민들도 지금 그 특급 대사가 없고 유일하게 저 하나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중국의 8천년의 옥공예 문화를 내가 지금 뛰어넘기 시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무척 뿌듯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거를 제가 계속해서 사는 날까지 하는가 동시에 우리 후손이 또 바톤 터치를 해서 그 8천년의 중국의 옥공예 문화를 뛰어넘었으면은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네. 선생님이 단 한순간도 이 옥공예 한 거 후회한 적은 없는데 좀 아쉬운 거는 네. 10년, 20년만 좀 젊었으면 더 많은 것들을 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또 익힐 수 있도록 후손들을 좀 키우고 또 제자들을 키워냈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아직 못하는 기간이다 보니까 네, 네. 살짝 아쉽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신기에 가까운 그런 기술을 옥공예 기술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중국에 뭐 워낙 대단한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이 스승으로 모시겠다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셨대요.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어떤 기법에 대단한 신기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길래 이 세계를 매료시켰을까 궁금했어요. 네.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그 선조들이 다루고 있던 그 옥공예 문화에다가 시대에 맞게 더 첨가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하자면 여의주가 용 입에서 이렇게 구른다든지 그보다 이제 한주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연석 태안식 연결고리 그러니까 이제 옥으로 이제 사슬을 만들어서 먹고리를 만든다든지 또는 이제 주전자를 도나스 형태로 된 주전자를 안에를 공간을 처리를 해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제 아주 옥 분야에서는 최고의 난이도를 요하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제가 디자인을 이제 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문화재 쪽에서는 너는 전통만 하지 왜 좀 현대적으로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 전통을 바탕으로 한 그 시대의 흐름에 그 조형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작품은 전통하고 지금 현대하고 이게 믹싱이 돼 있어요. 콜라보를 하고 있죠. 그래야 문화는 발전을 해야지 1000년, 2000년, 3000년 전의 문화를 그대로 답수만 하면 고이면 썩으니까. 예, 그래서 시대의 사조의 막대꾸름 또 선도 이렇게 발전돼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네, 저희 선생님 네. 뭐 전통 계승이 아니라 전통 계승 발전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전통 계승 쪽에 뭐 아무래도 쭉 해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이단화 그쪽 분야에서는 이단화라고 얘기를 하신대요. 네, 그래서 네. 사실 해외에 가서는 이 선생님의 작품을 매직이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수고했다, 정말 잘했다라는 상장 한번 받아본 적이 없으시대요. 네, 네.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운데 그래도 우리 프로가 이렇게 알아주고 인터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 네. 좋다고 네. 마음이 풀어졌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국가 무형문화재 100호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저희가 영예가 어디 영광인데 있습니까? 사실은요. 그럼요. 네, 네. 우리 선생님 이 옥공예가 선생님의 행복이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 정열을 불러일으키는 도구이면서 힘의 원천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끝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인간이 살다 보면은 힘들기도 하고 또 즐겁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해가 가면 갈수록이 더 기쁘고 즐겁고요. 그 하루하루가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 내 이제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새로 이렇게 탄생을 시킨다 하는 그런 성취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밌죠. 그러니까 피곤한 걸 잘 못 느낄 정도이죠. 이 옥을 다루다 보니까 옥의 깊이나 옥의 철학을 이제 느끼게 되고 또 거기에다 부가해서 그 역사까지 이제 연결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동이민족 때 그때부터 이어져 왔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나니까 더 즐겁고요, 더 행복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시공을 초월해서 그 수만 년 전에 그 우리 선조가 했던 그 옥과 연결이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욕심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이제 저로서는 즐겁죠. 물론 이제 건강으로 인해서 파워는 떨어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 열정이나 즐거움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 2022년도에는 더욱더 우리 한국이 발전돼서 세계화하고 또 저도 어느 정도 건강을 유지하면서 더욱더 좋은 작품을 조금 만드는 좋겠습니다. 네, 머지않아 장래의 옥공예 문화가 가히 세계적일 것이다 라고 자부하는 우리 장주원 선생님,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선생님의 뒤를 잇고 또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제자들 많이 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불모지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옥공예를 되살려낸 옥장 장주원 선생님의 작품을 목포에 가시면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포에 가실 일 있거나 또 여행할 일 있으시면 장주원 선생님의 그 대단한 작품들 꼭 한번 잊지 마시고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목포공예 전시관 그리고 장주원 선생님이 운영하는 공방이기도 하죠. 옥공예 전시관 이렇게 찾아보시면 옥공예 관련된 우리나라의 엄청난 작품들 만나보실 수 있고 장주원 선생님도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꼭 한번 가셔서 우리의 전통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 수혜수를 들어봐였습니다.